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고등학교가 있었다. 이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주위 큰 도시로 전학을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만큼 학생들 간의 유대감이 깊었다. 학교는 수십 년이 지난 낡은 건물이었고 주변에는 오래된 숲이 둘러싸여 있었다. 그 숲은 아이들 사이에서 금기시되던 장소였는데 여러 무서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옛날 이 학교에 다니던 한 여학생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매일 방과 후 친구들이 모두 집에 갈 때마다 혼자 남아 숲속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에 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볼 수 없었다. 경찰과 마을 사람들이 숲을 뒤졌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녀가 사라진 후 그 숲을 지나가던 사람들은 종종 나무 사이에서 그녀를 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특히 달이 밝은 밤이면 하얀 옷을 입고 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보인다고 전해졌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지만 숲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의 학생들 중 몇 명이 담력 시험을 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그들은 오랜 기간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단지 전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약간의 호기심과 장난기 섞인 마음으로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깊은 밤 5명의 학생들이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숲 속은 생각보다 어둡고 조용했다.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와 자신의 발소리가 전부였다. 그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점점 긴장이 풀리며 웃고 떠들었다. 그러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했다. 처음엔 다들 귀신에 홀린 것이라며 농담을 주고받았지만 이상한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명확해졌다. 그 소리는 마치 멀리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슬프게 우는 소리 같기도 했다. 점점 겁이 난 학생들은 돌아가려고 했지만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숲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모든 나무는 똑같아 보였고 시간 감각도 잃어버린 듯했다.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간 그들은 앞을 밝히던 손전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하자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점점 커져가는 울음소리 속에서 그들은 그 소리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가장 용감했던 학생이 말했다. 우리 손을 잡고 함께 있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지만 몇 분이 지나고 갑자기 그들의 손을 잡고 있던 친구의 손이 차갑고 축축하다는 것을 느꼈다. 공포에 질린 그 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뿌리치고 뒤를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이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숲가에서 마을 사람들이 5학생 중 4명을 발견했지만 그중 1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발견된 4명은 극도의 충격 상태에 빠져 있었다. 경찰은 숲의 탐사를 통해 실종된 학생을 찾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 학생의 가족은 큰 슬픔에 빠졌지만 끝내 그녀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그 후 학교에 다니던 몇몇 학생들이 달이 밝은 밤이면 숲 근처에서 울부짖는 여학생의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여학생은 실종된 그 친구와 매우 닮았다고 전했다. 몇 사람은 숲에 발을 들이지 않았지만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다시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그들이 단순히 전설이라 생각했던 이야기를 다시 믿기 시작했으며 숲은 다시 한번 금기된 장소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경기도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학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한때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부족으로 폐교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교는 점차 방치되었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에 대한 소문은 대개 밤이 되면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종종 밤마다 학교 주변에서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와 빛을 목격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건물 안을 걸어 다니거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고 그 빛은 낡은 교실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형광빛이었습니다. 주민들은 무서워하며 학교 근처로 가지 않으려 했지만 마을의 한 고등학생 윤수는 친구들과 함께 이 학교의 소문을 확인해 보려는 생각에 밤에 그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윤수와 그의 친구들은 호기심과 약간의 장난기 어린 마음으로 학교를 향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학교 건물 앞이 제법 신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건물은 외관이 쇠락해 벽은 금이가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으며 여기저기에서 잡초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에 휩싸인 청소년들은 겁내지 않고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건물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조심스럽게 복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감돌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 친구가 교실 문을 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이 열린 교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 책상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어지럽혀져 있었고 칠판에는 도망쳐 라는 글자가 빨간색 분필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이것이 누군가의 장난일 거라며 웃어넘겼지만 윤수는 왠지 모를 차가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복도를 돌아다녔고 결국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교실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교실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선명해져 갔고 마치 슬픔 가득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선뜻 교실을 열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만 윤수는 용기를 내서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소리는 즉시 멈췄고 교실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의심스러운 그는 소리가 나오던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교실의 뒷문이 갑자기 쾅 하고 닫히며 그들의 퇴로가 막혔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놀란 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교실 한 구석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윤수는 그 바람 속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제발 도와줘. 윤수는 그 음성에 적잖이 놀랐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안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친구들 중 한 명이 급히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패닉에 빠진 친구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교실의 창문 너머로 이상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들은 의자 위로 올라가 창문 밖을 보았고 교정 한가운데 서 있는 여인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흰색 교복 같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저 교정을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그 광경에 모두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윤수는 이를 보고 나서야 이 학교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여인의 움직임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마치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수는 그 여인이 어떻게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서 그 교실의 창문을 열고 말했다. 도와드릴 방법이 있을까요? 그 여인은 고개를 들어 윤수를 바라보았고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사 건물 뒤편에 위치한 낡은 창고였습니다. 윤수는 순간 무언가 깨달은 듯 창고로 향했고 그의 친구들도 뒤따랐습니다. 창고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강하게 밀어붙이자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책들과 각종 버려진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녹슨 사슬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슬은 한 곳에 묶여 있었고 그 끝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윤수는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그 여인과 그녀의 친구들이 웃고 있었고 편지에는 친구들이여 미안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다.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학교 건물 안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는 멈추었고 교실의 문도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와 보니 교정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실루엣도 사라졌습니다. 윤수와 친구들은 두려움과 안도의 마음으로 학교를 떠났습니다. 이후 학교는 별다른 일 없이 조용해졌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오래된 학교에 대한 소문이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윤수는 그날의 일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수는 항상 누군가 힘들 때 귀 기울여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윤수와 친구들에게 자신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들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인사를 전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윤수와 그의 친구들은 마을의 오래된 소문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전해지곤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젊은 대학생인 민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산속으로 캠핑을 떠났다.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산속 깊은 곳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야영장도 잘 마련되어 있고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었다. 늦은 오후 그들은 캠핑장을 설치하고 모닥불을 피운 후 둘러앉아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 친구가 문득 공포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무섭게 잡았다.
그는 예전 이 근처에서 어떤 기이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산속에는 오래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등불 여인에 관한 것이었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남편과 어린 아들을 두고 있었지만 어느 비오는 밤 그녀의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아들을 키우던 그녀는 아들마저 병으로 잃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정신이 혼미해져 숲속을 방황하던 그녀 그 후 사람들은 밤이면 으스스한 숲속에서 등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그녀의 모습을 보았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갔고 이제는 숲속에서 등불을 발견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등불을 따라가다 보면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저마다껏 질려 있었지만 모두들 그런 이야기는 헛소리라며 웃어 넘겼다. 시간이 흘러 새벽녘 모두 피곤한 나머지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모닥불이 꺼질 때쯤 그는 숲속에서 희미한 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과 장난기 가득한 마음에 그는 친구들을 깨우지 않고 홀로 천천히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빛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해서 앞서 나갔고 민수는 깊은 생각 없이 그저 따라 걸었다. 잘 다듬어진 나무길을 벗어나 울창한 숲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그 주위가 점점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주위의 소리는 점점 잦아들고 발 아래로 느껴지는 낙엽이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이상하게 들렸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다시 본 등불은 멀리서 그를 부르는 듯했다. 갑자기 그는 그 빛이 어느 나무 뒤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그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그 나무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왜 여기에 왔어?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의 귀에 맴돌았다. 놀란 민수는 서둘러 돌아가려 했지만 길을 잃은 채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다. 손전등을 꺼내 불을 비추었지만 그 어디에도 캠핑장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지쳐 쓰러졌고 결국 숲속에서 잠이 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친구들이 민수를 찾아 나섰다. 밤새 그를 찾았지만 어떤 흔적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숲을 돌아다니던 친구들은 민수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를 찾아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큰 나무 아래에서 잠들어 있는 민수를 발견했다. 민수가 깨어났을 때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밤새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친구들은 그저 의아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민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모든 것이 꿈같은 느낌이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손목에 걸려있는 녹슬고 오래된 등불이었다. 민수는 깜짝 놀라 손목의 등불을 바닥에 떨구었다. 등불이 땅과 부딪히자 그것은 광채를 뿜으며 잠깐 밝게 빛나더니 이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작은 쪽지 한 장이었다. 쪽지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그날 이후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결코 그 숲을 다시 찾지 않았다. 민수는 그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경험은 영원히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었다.